한 발 더 깊이 있게 뉴스 속으로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4월 29일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사인 김은지 기자고요. 일주일 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안 기다리셨다고 하면 좀 섭섭할 것 같은데요. 저도 많이 여러분들 기다렸습니다. 잠깐의 정비 시간을 마치고요. 시즌2로 더 재밌고 의미 있고 정보성 있고 또 강력하게 방송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부터 뉴스 리액션 똑같이 시작하는데요. 새로운 사람이 왔습니다. 김영하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시사인 김영하 기자이고요. 앞으로 저희와 함께 뉴스 리액션 브리핑을 맡아주기로 했습니다. 자, 그리고 월요일에 뉴스 리액터 변함없이 신인규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한 주 껴서 오다 보니까 더 오래 기다렸습니다. 반갑습니다. 신인규입니다. 네, 이런 인사 너무너무 좋습니다. 네, 기다렸습니다. 네, 댓글창에도 오랜만에 봤다 이런 인사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요. 더욱더 반갑습니다 라는 인사를 드리면서요. 신 변호사님도 약간의 어떤 변화가 있으시죠? 예, 저도 이번에 제가 사실 총선에 출마를 못했고요. 뭐 안 했든 못했든 해서 제가 나서진 않았는데, 사실 제가 민심동행이라는 창준위를 하다가 이제 법정 기한이 만료가 돼서 제가 이번에 창준위원장직을 띄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정당 바로 세우기 대표로 활동을 좀 할 거고요. 전 아직 무소속이기 때문에 좀 더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데, 앞으로 제가 1인 1가구 1정당 가입 운동을 좀 장려하려고 합니다. 야심찬 계획이네요. 네, 그래서 정치 참여를 제가 좀 독려를 하면서 좀 국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대한국회를 만드는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좀 하려고 하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단독 공개 이해하면 될까요? 단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네. 오늘도 뉴스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 뉴스 키워드 그럼 볼까요? 네, 윤석열, 이재명 첫 영수회담입니다. 네, 700일 만에 두 사람이 만났는데 이재명 대표 이야기가 20분 거리인데 700일 만에 만났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 2시부터 4시 10분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영수회담이 진행이 되었는데요. 이 사전에 의제 조율을 하지 않은 자유회담 형식이었습니다. 이 당초 의제를 놓고 이견차가 커서 구체적 성과를 낼 수 있는지 의문이 좀 뒤따랐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이날 회담을 시작하는 자리에서 이 대통령님께 드릴 말씀을 써왔다면서 프린트물을 직접 꺼내 읽었습니다. 이 주된 기조는 크게 민생 회복과 국정 기조 전환이었는데요. 이 대표는 어렵게 통과된 법들이 과도한 거부권 행사로 무력화되고 있다면서 이 최상병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가족 등 주변 인사들의 여러 의혹들도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민주당 총선 공약이었던 민생회복 지원금에 대한 요구도 나왔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씩 지역 화폐로 지급하는 민생지원금을 수용해달라고도 제안을 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윤 대통령은 좋은 말씀 감사하다고 밝히면서 이 회담이 비공개로 전환이 됐는데요. 다만 당초 윤 대통령 같은 경우는 현금 지원은 이 취약계층에만 한정해야 한다라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좀 이따가 나올 대통령실과 민주당의 브리핑 내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는 취임 이후 2년 내내 대치 국면을 이어왔는데요. 이번 영수회담을 계기로 남은 3년 국정 운영의 분위기가 바뀔 수 있을지 이 관심이 쏠립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에 머물러 있는데요. 이 4월 26일 한국갤럽 조사를 보면은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24%입니다. 2주 연속 20%대 초중반을 기록하고 있는데 취임 후 최저치입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네, 영수회담 진짜 어렵게 열렸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신인규 변호사 어떻게 좀 보셨는지 총평부터 들어볼까요? 예, 우선은 참 국민들께서 너무나도 이렇게 좀 오래 기다려왔던 그런 정치 복원의 시작 아니냐라는 의미를 좀 부여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대화라고 하면은 서로 신뢰를 기반으로 해서 입장을 확인하고 어떠한 이제 좀 더 나은 어떤 뭐 해결책을 모색하는 걸 이제 우리가 보통 대화라고 할 텐데, 이번에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이 만남 자체는
대화까지는 아닌 것 같고 뭔가 입장을 서로 확인한다, 서로 탐색한다, 요 정도로 보는 것이 좀 맞지 않을까.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좀 달려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러면 우선은 오늘 이재명 대표가 꺼낸 아젠다 중에서는 좀 가장 눈여겨 보신 거, 관심 깊게 있는 거라는 건 뭐가 있을까요? 근데 저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나올지가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약간은 그동안에 2년 동안 누적돼 왔던 뭐 모든 아젠다를 다 압축적으로 전달했다. 그러니까 빠짐없이 다 전달했다라고 보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았고요. 저는 그 안에서도 제가 유심히 봤던 것은 이채양명주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이 총선 때 담긴 민의, 이걸 얼마만큼 강도를 가지고 전달하느냐를 전 유심히 봤는데 제가 생각한 만큼의 강도까지는 아니었지만은 그래도 언급이 빠지지는 않아서 전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뭐 민생 문제 지금 굉장히 어렵고 시급히 정치권에서 두 손 두 발 벗고 나서야 되는 거는 인정은 합니다만은 그것보다도 지금은 이 최수근 상병 특검을 비롯해서 이 정부가 그동안 정의를 무너뜨렸던, 그리고 정상적인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렸던 이 부분을 바로잡는 것이 저는 제일 우선되는 순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뭐 비공개 내용은 아직 공개는 안 됐습니다만은 이 최수근 상병 특검에 대해서 좀 강조를 했기를 저는 기대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네, 아직 좀 자세한 내용이 나오지 않아서 말씀처럼 그건 좀 이따가 좀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저희 2부에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함께 이 부분 총평을 할 거니까요. 그것도 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영수회담 이후에는 어떻게 좀 여야가 좀 이렇게 대응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뭐라고 보세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이제 정치 복원을 오늘 제안을 또 하면서 서로 이렇게 뭐 대화 분위기 공개된 것만 놓고 보면은 그렇게 뭐 나빠 보이지까지는 않았어요. 근데 참 이제 우리의 기대는 기대이고 또 현실은 또 현실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마 이번 영수회담을 계기로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태도를 얼마나 바꾸느냐가 저는 관건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말로써 소통하는 대통령 되겠다, 정치하겠다, 이제 이런 걸로는 더 이상 믿을 수가 없는 것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의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최수근 상병 특검법부터 줄줄이 특검법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받아들여야죠. 그리고 반대로 표현하면 거부권 행사를 안 하는 것이 변화의 시작이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지금 모든 게 좀 달려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첫 발 내디뎠고 결국은 바로미터는 이제 거부권 행사일 것이다라는 말씀이신데 앞으로 이제 지켜볼 게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뉴스 키워드 볼까요? 국민의힘 새 비대위원장 황우여. 네, 박근혜 정부에서 교육부 장관, 사회부총리 지냈던 황우여 국민의힘 상임고문이 새 비대위원장으로 지명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총선 참패 이후 회의 8번 그리고 세미나도 2번씩 거쳤지만 2달짜리 임시직을 뽑지 못해서 그동안 구인난에 시달리던 상황이었는데요. 윤재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 황우여 당 상임고문을 지명하면서 공정하게 전당대회를 관리할 수 있는 분, 또 당과 정치를 잘 아는 분, 당 대표로 신망을 받을 수 있는 분, 이 세 가지 기준을 놓고 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총선 다음 날 사퇴한 뒤에 18일 만인데요. 이 황우여 새 비대위원장은 판사 출신입니다.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당대표를 지닌 원로 정치인이기도 한데요. 15대부터 19대까지 국회의원을 지냈고 또 박근혜 정부 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2021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는 선거관리위원장을 맡기도 했는데요. 이번 지명을 두고 국민의힘 당 안팎에서는 여러 반응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무난한 인사였다라고 평가했는데 또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이 총선 민의에 담긴 쇄신의 방향을 잘 그려나갈지 모르겠다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네, 신인규 변호사님 아무래도 국민의힘 상황에 좀 더 밝으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황우여 상임고문의 새 비대위원장 임명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등판하게 된 계기는 총선 때 참패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직책이 비상대책위원장이에요. 전에도 비상대책위원장이었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저는 황우여 비대위원장의 이름과 같이 이건 매우 우려되는 인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분이 5선이고요. 또 교육부 총리까지 했고 당대표까지 다 지낸 아주 화려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는 한데 전 이분이 좀 너무 시대적으로는 조금 뒤처진 인사 아니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미 한 세대를 장식했던 그런 정치인을 다시 또 소환해서 한다라는 것은
방금 이따 출연하시는 박지원 대표님과 좀 다르다. 그러니까 현역으로 활동하신 분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럼 과연 또 이분이 능력이 있느냐라고 한다면 이분이 정치하실 때도 큰 이렇게 뭐랄까 사건 사고 없이 관리를 그냥 하는 무색무취한 형태의 정치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이 이런 비상 상황을 와서 수습할 수 있을 그런 용기나 능력을 가졌느냐도 저는 상당히 또 의문인 거고, 마지막으로 이 부분은 꼭 지적하고 싶은 것이 그동안에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비대위원장 제가 읽어드리면 주호영, 김기현, 한동훈, 그다음 이제 황우여거든요. 제가 정진석 김기현은 실장만 비대위원장은 뺐습니다. 아니었고. 예, 근데 제가 보면은 뭐 김기현 위원장 뭐 대표도 사실상 당 대표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자면 이분들 다 판사 출신 아니면 검사 출신입니다. 근데 또 황우여 비대위원장도 또 판사 출신이냐 이러면은 이거 완전 국민의힘이 아니라 고시의 힘 아니냐. 이런 식의 비판을 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매우 우려되는 잘못된 인사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안철수 의원이 무난한 인사라고 평가했거든요. 지금까지 이제 바뀌었던 당 기조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입장을 냈던 이제 친윤이라고 분류하기 어려운 분이신데 이분은 왜 이렇게 말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안철수 의원의 평가를 제가 종잡을 수가 없는 게, 어떨 때는 보면은 수도권 민심을 대변하다가 또 어떨 때를 보면은 또 영남의 민심을 대변하는 상당히 좀 다채로운 입장을 동시다발적으로 내고 있거든요. 상당히 좀 예측하기는 어려운데 그냥 심플하게 보면 그렇죠. 지금 비상대책위원장을 구하기도 어려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사당화해서 당이 이 지경이 됐는데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이 그립감을 강하게 쥐고 공간을 열어주지 않으니까 인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당에 공간이 없어서 많은 분들이 지금 등장을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안철수 의원의 평가와는 달리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공간도 주지 않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등장한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좀 하나만한 인선이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다른 인선이 또 주목받고 있는 게 이제 이거 인선은 아니죠. 이제 투표로 이제 뽑히긴 하지만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 선거가 이철규 의원 독주 체제로 굳어졌습니다. 이 대항마로 떠올랐던 김도읍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했는데요. 어제 오후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서 저는 원내대표에 출마하지 않는다라고 짧은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로써 이 당내 경쟁이 사라질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총선 참패에 대한 고민 없이 이 도로 친윤당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당내에서 커지고 있습니다. 또 한편 민주당도 오는 금요일에 원내대표 선거를 함께 앞두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친명계 박찬대 의원이 유일하게 후보로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서 여야 모두 강성 원내 지도부가 들어설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네, 이철규 원내대표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평가에 동의하시나요? 저는 뭐 상당 부분 유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에서도 이미 박찬대 원내대표가 추대 형식으로 상당히 많은 힘을 실어주면서 지금 원내대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아마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맞불을 놔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할 것 같고요. 또 국민의힘의 구성원 중에서도 물론 수도권 분들이 일부 들어가긴 했습니다만은 전체 다수의 힘의 균형으로 봤을 때는 아직도 영남에 있는 기득권 그 세력들이 주도권을 갖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전 이철규 의원에 대한 원내대표 추대설이 저는 뭐 허무맹랑한 얘기라고 생각은 안 들고 실질적으로도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 차원에서 김도읍 의원은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거든요. 인품도 훌륭하시고 일도 잘하시는 분인데 이런 분들은 아예 그 경선에 참여조차 하지 않을 이런 좀 불출마 의사를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더더욱 이철규 의원한테 힘이 쏠릴 수밖에 없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근데 지금 박대출 그리고 추경호 이런 의원들도 물망에 오르긴 하던데 결국은 이철규 의원으로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원내대표는 전당원이 뽑는 게 아니라 의원들, 뭐 당선인들 포함해서 현직 의원들이 이제 선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의원들이 누구를 지지하느냐가 가장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의 주인은 누가 뭐라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으로 다 인식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윤심이 어디로 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할 텐데 이철규 의원이라 그러면은 총선 패배에는 주역이지만은 주된 책임을 가졌지만은 윤심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분보다 더 윤심인 사람은 없거든요. 그렇다면은 결과론적으로 이철규 의원에게 힘이 더 쏠릴 수밖에 없고 당내 의원들이나 이 헤게모니를 갖고 있는 분들은 이철규 의원 중심으로 다음 이 22대 국회를 열어가려고 할 것이다. 그러면서 명분은 민주당도 추대했으니 우리도 추대하겠다라는 식의 아마 논리를 구성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그렇게 될 경우에 그 22대 국회 첫
원내대표가 말씀처럼 이제 강대강일 가능성이 커진다라고 한다면 22대 국회 모습 좀 어떻게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뭐 22대 국회는 박찬대, 이철규 이 두 분을 통해서 우리가 뭐 상상해 볼 수도 있겠지만은 이미 국민의힘은 한동훈 위원장 체제에서 그나물의 그 밥으로 21대 의원들을 그대로 다 사실상 22대 국회에 들어가게끔 만든 공천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22대 국회가 과연 정치복원의 신호탄을 열 수 있겠는가? 저는 뭐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보고 매우 비극적인 일이지만은 아마 22대 국회는 이재명, 윤석열, 이재명을 중심으로 한 더 큰 갈등과 더 세게 붙는 그런 양당 결집의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매우 좀 우려스러운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혹시 뭐 잠깐 정리가 가능할까 아니면 이따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방금 대통령실에서 영수회담 결과 브리핑이 살짝 공개가 됐는데요. 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는 의료 개혁이 필요하고 또 의대 정원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그리고 민생이 가장 중요한 정책적 현안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종종 만나기로 했다라는 의견을 또 밝혔습니다. 그리고 생계지원금 관련해서는 금리 재정 상황과 여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금 상황에서는 어려운 분을 좀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할 거라고 윤석열 대통령 측이 대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에서도 따로 브리핑을 하기로 했는데요. 그 내용은 5시 반에 나온다라고 하니까 또 이따가 말씀을 드릴 것으로 저희가 이야기 드리고요. 눈에 띄는 것은 종종 만나기로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긴 하네요. 신인규 변호사님 지금 좀 내용 들으시니까 어떤 부분이 좀 귀에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민생을 더 우선하는 이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또 서로 그렇게 합의를 이룬 건 같은데요. 저는 뭐 앞으로 자주 만나는 거 저는 매우 권장할 만한 일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아쉬운 거는 최수근 상병 특검 문제 그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런 답을 들을 수는 없었거든요. 근데 국민들께서는 아마 많은 분들, 그러니까 야권의 범야권의 최대 공약수를 찾자 그러면 아마 이 최수근 상병 특검일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럼 과연 국회가 어떻게 응답을 할 것이며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여기에 대한 관심이 전 더 높아질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관련된 내용은 계속해서 업데이트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뉴스 키워드 볼까요? 라인 뺏으려는 일본. 네, 네이버가 일본 정부로부터 경영권 포기 압력을 받고 있다. 이런 소식이죠? 네, 그렇습니다. 라인 현재 일본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메신저인데요. 일본 인구의 80% 약 1억 명이 넘게 쓰고 있다고 합니다. 이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이 일본의 IT 기업인 소프트뱅크가 이 개인정보 유출을 문제 삼아서 이 라인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라인 야후의 중간 지주회사인 A홀딩스 주식을 네이버로부터 매입하기 위한 이 협상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구조를 좀 살펴보면 현재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라인 야후의 지분을 절반씩 보유하고 있는데 만약에 소프트뱅크가 추가로 이 주식을 인수하게 되면은 네이버가 경영권을 잃게 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번 라인 야후의 주식 협상이 일본 정부의 강경한 요구가 있은 후에 이 추진된 것이라서 좀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함께 뒤따르고 있는데요. 이 지난 3월 5일 일본 총무성이 라인 야후가 네이버에게 과도하게 의존해서 사이버 보안 대책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이 두 차례 행정 지도를 내린 바 있습니다. 이를 두고 이 정치권에서도 여러 가지 반응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페이스북에 일본 정부의 강제징용 판결 불수용도 묵인, 후쿠시마 오염 방류도 묵인, 라인 경영권 탈취 압박도 묵인했다면서 이 윤석열 정권은 친일을 넘어 종일 정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4월 25일 납득할 수 없는 과도한 조치라면서 이 외교 문제로 비화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이 정부 측 입장은 어제 나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국 정부는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조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윤석열 정부는 사실 한일 관계 개선을 가장 중요한 자기네 성과로 꼽기도 하는데, 근데 이런 뉴스를 보면 이게 또 뭔 일인가 싶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이 뉴스 보셨어요?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쭉 주장했던 내용을 보면 한일 관계를 복원하겠다. 그리고 우리가 물을 반컵 채우면은 일본이 반컵 채워줄 거야라는 식으로 국민들께 설명을 해왔었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시면은 3.1절 같은 기념사에서도 일본에 대해서 과거를 반성하고 또 앞으로 새로운 역사를 열기 위한 역사 의식
소식조차도 말하지 못하는 대통령을 우리가 봐왔던 것이고 뭐 그러면서도 한일 관계가 제대로 될 거라고 생각했던 국민들 많이 없으실 텐데 결국에는 답은 경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경제에 대해서도 이번에 이 라인에 대해서도 결국에는 뭐 일본 정부의 압박과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실리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정부가 지금 몰려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러면 그동안에 왜 위안부 문제나 강제징용 문제나 아니면 독도 문제나 아니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나 여기서 모든 실리를 다 그동안 한국 정부가 다 이렇게 포기해 왔거든요. 그러면서 얻어낸 결과물이 이 정도냐라면서 저는 앞으로도 한일 관계가 더 건강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이 더 이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다. 참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네, 조선일보에서도 사설 제목을 참 재밌게 봤는데 재미라기보단 사실 좀 안타깝죠. 일본 정부가 한국을 적성국으로 보겠다는 건가라는 건데 우리 정부의 대응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교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전 윤석열 대통령이 뭐 기시다 총리와의 그런 관계성 속에서 너무 좀 외교를 쉽게 보는 거 아닌가. 근데 상대방 파트너는 외무상까지 지낸 상당히 노련한 지도자거든요. 그래서 저는 참 한일 관계가 건강하게 가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의 대일 기조는 조금 바꿀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4월 29일 뉴스 리액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함께하는 내가 해봐서 아는데 코너가 시작됩니다. 기다리시는 동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